음. 이렇게 답안 파일을 여셨으면 답안 파일에 우리 무슨 유형인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안 파일에 무슨 유형인지 오늘은 비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유형 선생님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0828 그다음에 이름은 선생님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이름 넣고 이 파일을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선생님 상관이 없는데 우리 글씨가 여기 보시면 12-12-3 요게 항상 글씨가 어떻게 나오나요?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 글씨 색깔을 삼각형 눌러서 표준색에 검정 먼저 선택해 주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파일은 항상 문서에 ITQ 폴더에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안 파일을 앞에 있는 답안 파일이라는 걸 지우고 오늘 날짜로 2024-0828 빼기 여상미 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여기 위에 경로가 문서에 ITQ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 그리고 이름 넣으시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이 파일의 이름이 여기 위쪽에 여기 나와 있죠. 2028 파일 이름 어디 드라이브에 여기 위쪽에 경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최소화해서 잠깐 내려놓고요. 선생님들이 가시면 이제 교육장에 가시면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해놓으라 그랬어요, 선생님? 인터넷이 맨 처음에 크롬 눌러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래쪽에 네이버 있으면 여기 네이버가 없으면 선생님 여기다 네이버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네이버가 제대로 되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고 화면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네이버 지도 꼭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요. 네이버 지도가 잘 되는지 한번 열어보시고요. 만약에 네이버 지도가 안 된다면 그냥 뭐도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카카오맵 써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카오맵 써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탭 네이버의 오른쪽 끝에 세 탭 더하기 눌러서 구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화면이 됐으면 화면 아래쪽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ITQ 이렇게 ITQ 자격 시험에 여기 보시면 수험 번호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들 처음에는 이게 수험 번호 이렇게 쓰라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험 번호를 여기다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오늘 날짜 2024-0828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고 위상이 요 수험 번호가 나하고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을 시험 과목을 볼 건지 시험 과목이 여기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 과목하고 내 수험 번호하고 이름이 맞는지 선생님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나와요. 그러면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얀 화면을 그냥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인터넷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험 시작 타이머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는 제가 이미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선생님들은 아마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저는 파일 탐색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파일에 여기 2024 2월 문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인터넷 더블 클릭해서 비유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비유형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 창은 이제 닫으시고 비유형 문제가 이렇게 좀 화면에 떴어요. 근데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하고 이렇게 화면 일부러 조금 크게 했고요. 글씨를 여기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아까 우리 문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문서에 ITQ 폴더에 답안 파일이 있으면 그 답안 파일을 꺼내서 내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넣은 다음에 다시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답안 답안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 위에 파일이 내 이름의 홍길동의 인터넷인지 선생님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확인이 됐으면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올려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1번 문제는 선생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화면을 선생님들이 제가 좀 화면을 조금 키웠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안전수칙 옳지 않은 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신 업데이트 공용 무선 공유를 자주 사용한다. 공용 무선 공유기를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무선 공용은요, 내 정보를, 예,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아래쪽에 우리 답안 파일 내려놨었어요. 답안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답안 파일에 얘는 잠깐 저장을 닫고 답안 파일을 클릭하고 이 화면을 이제 이렇게 눌려서 1번 문제는 화면을 작게 할게요. 얘는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 문제는 3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네티즌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라고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어, 여기 맨 4번 보시면은요, 익명으로 활동함으로 자신의 아이디로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무 말이나 막 올려서는 안 되겠죠? 그건 네티켓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는 선생님 제가 카카오톡으로 문제 파일로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3번 문제가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요런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도서 제목이 ISBN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3-1번에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답안 파일은 최소화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내려놓고
내려놨던 크롬 우리 파일을 왼쪽에다가 좀 붙여서 화면을 조금 이렇게 검색할 창을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세상은 영타로 나와서 다시 세상, 세상은 이야기로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아래쪽에 자동 검색창이 뜨기 때문에 저는 밑에 걸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도서는 선생님 다 여기 ISBN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이 제목과 똑같죠?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밑에도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여기 출판 도서를 판매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거를 터치하시면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 ISBN이라는 번호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얘 끝에 번호가 앞에 97911 이렇게 봤더니 97911 앞엔 똑같아요. 그 뒤에부터가 번호가 다르네요. 그럼 9295 3151 3151은 얘 1번이네요, 선생님. 1번. 그러면 1번, 3-1번 문제, 3-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답지를 꺼내서 3-2번 문제는 1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한번 검색하도록 할게요. 예, 글씨를 드래그해서 지워서 상어가 빛날, 상어가 빛날 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봤더니 똑같아요. 선생님, 아래쪽에도 각곡해서 저는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여기 ISBN 번호가 4044 5675 4404네요. 5675 4404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밑에다 내려놓고 4404가 지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번에 5675 4404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은 3번이네요. 네, 예, 3-2번의 답은 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예, 답은 지우시고 빛날 때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백지에게 클릭하셔서 지우셔도 되고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백, 백지에게 엔터 누르시면 백지에게 김원 시집이네요. 김원님의 시집. 백지에게 여기 같기 때문에 발행일자가 같기 때문에 출판사 발행일자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아래로 내리시면 책 정보에 여기 ISBN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740-9059, 740-9059, 5번이네요. 네, 5번. 그러면 답지를 꺼내서 3-3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용어 문제네요. 용어 문제가 잠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전기선 연결로 연결된
현상을 여기까지만 선생님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이렇게 글씨를 좀 작게 해두고요. 화면이 글씨가 다 보이게 하시고 네이버 선택하고요.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선 연결로 전기선 전기선 연결로 연결된 서비스 대신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하고 엔터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기반 N스크린 이젠 코드 제로 시대라고 돼 있네요. 이젠 코드 제로 시대. 아래쪽에 나 있더니 코드 제로. 여기 코드 제로. 이제 선생님 이제 노트북 뭐 이런 것도 우리 와이파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결선을 연결하지 않고 우리 노트북 그냥 쓰잖아요. 이런 게 코드 제로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쪽에 여기서 이제 답이 코드 제로라는 걸 선생님들은 이제 유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식백과를 클릭하셔서 지식백과를 클릭하셔서 항상 지식백과에 선생님 코드 제로라는 제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지식백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지식백과에 코드 제로라는 걸 클릭하셔서 여기 위에 화면이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나와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주소가 달라요. 이러면 오답 처리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지식백과 클릭하시고 내가 코드 제로라는 정답을 한번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꼭 눌러주시면 위쪽에가 네이버 지식백과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시사상식 사전 아니면 뭐 두산백과사전 뭐 아니면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안 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선생님. 뭐가 있었나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지식인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4번 문제는 검색. 블로그 안 되고요. 지식 검색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인 위키피디아 이런 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이쪽에 지식백과라고 위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식백과 여기 위쪽에 한번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우리 지식백과 부분에 공유라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URL 주소가 보이죠? 여기 URL 주소를 복사 눌러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여기 위쪽을 클릭해서 한 번 클릭하면 전체 블럭이 잡혀요.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공유 눌러서 복사 눌러도 돼요. 그러면 답으로 와서 우리 답의 URL 주소를 우리 먼저 복사했지요. URL 복사 이제 컨트롤 V 누르시고 여기는 확인 누르시면 주소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여기는 코드 제로 이렇게 돼 있죠. 타이핑 치실 때 선생님들 꼭 오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드 제로 웬만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5번 클릭하면 인구 성장률은 인구 변화 대표적인 지표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지표.
지표 한국 국가 장단기 발전 수립의 근본이고, 통계청의 국가 지표 체계에서 인구 성장률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통계청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통계청 사이트에 여기 자, 돋보기 클릭하셔서 돋보기는 검색이죠. 검색에 인구 성장률 이렇게 눌러볼게요. 인구 성장률하고 엔터. 인구 성장률을 눌렀더니 통계청의 누리집에 24개, 누리지표에 2개, 포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국가지표 체계 지표는 누리지표 이런 데서 찾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여기 있네요, 선생님. 지표, 국가 발전 지표, 국가 지표 체계 발전 지표의 인구 성장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국가 발전 지표의 인구 성장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23년도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을 위로 좀 올리시면 23년도 거 인구 성장률의 23년도 0.08 컨트롤 C 눌러서 드래그 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C 눌렀어요. C 누르시고 답지로 와서 답지에 5번 답지에 컨트롤 V 하시고 확인 눌러서 0.08 하라고 했는데요. 문제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제가 선생님 여기 봤을 때 단위는 몇 프로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몇 프로 아니면 뭐 몇 원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요 퍼센트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안 넣어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넣어줘도 상관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답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지를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다 퍼센트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라고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퍼센트라고 돼 있으면 선생님들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퍼센트를 안 넣어서 답을 오타나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정확한 답을 우리 쓰기 위해서 여기가 퍼센트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르게 뭐 정답을 원이라고 넣거나 몇 도라고 넣거나 몇 도라고는 저는 안 넣어도 된다라고 온도 표기할 때 선생님 정답에 몇 도 이렇게 안 넣어도 다 정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5번 문제, 통계청 문제 아니면 기상청 문제 이런 것들이 5번 문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저는 안 넣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혹시나 모를 오답 처리를 위해서 여기는 넣어주시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넣어주시는 걸로 선생님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0.08%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로 해서 아래쪽 답지를 잠깐 내리고요. 이제 통계청은 다 썼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문제, 가로, 세로 문제지요. 문제, 가로, 세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 개 흉내를까지만 선생님,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네이버 첫
검색창에다가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까지만 하고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개명 구도라고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맹상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명구도라고 우리 이미 답을 유추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로? 어학사전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학사전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국어 여기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니까 한자로 한번 가볼게요. 산자 먼저 가면은 계명구도 맞네요. 우리 아까 인터넷에 찾았던 거와 같죠? 그럼 얘가 정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명구도를 블록 드래그 잡아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답지로 와서 6번에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답지 내려서 그 다음에 문제가 7번 문제 보시면 조선 태조 가장 오래된 활자 가운데 활자 모양을 찾는 거네요. 오래된 활자 모양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씨에다가 여기에 선생님들이 어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너무 길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저도 사자성어도 끝까지 다 안 해도 우리가 검색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건지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좀 입력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고주, 심표 띄고요. 한 칸 띄고 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서, 반점 치고 한 칸 띄고 춘추 좌시전 춘추 좌시전을 표본으로까지만 입력할게요. 여기 앞에 저는 요만큼 입력했어요. 이제 요만큼 입력하고 검색 눌러볼게요. 검색 눌렀더니 얘가 나오지 않지요. 여기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 눌러볼게요. 국어에 여기 보니까 뜻풀이 해가지고 개미자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조선 태종 3년 똑같죠? 조선 3년 여기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지를 클릭하고 답지에 개미자 하고 최소화해 놓고 음식의 8번 선생님 한번 새로 문제 8번 해볼게요. 여기 위쪽에 이미 여기 파란색으로 블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따위를 식지 아니하게 불 위에까지만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끝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선생님 검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뜻풀이 나오네요. 앙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 따위를 식지 아니하게 불 위에 놓거나 따뜻하게 데워 묻어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똑같죠? 그러면 정답은 앙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지를 꺼내서 8번 문제는 앙구다. 타이핑 치실 때는요, 여기 이렇게 답이 보이게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저희가 오타를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저는 지금 8번까지 문제를 풀고, 감독관이 8번 문제 풀기 전에 중간에 저장하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한 번에 이렇게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 버튼 다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최소화 버튼 누르시고 답지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저장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여기 답안 전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답안 전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요. 시험장에선 이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이 모양이 오류가 나서 뒤에 걸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답안 전송하세요. 그러면 여기 답안 전송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답안 전송이라고 있어요. 답안 전송을 클릭하시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눌러서 그러면 이름이 여기에 파일이 내 파일이 있음이라고 꼭 나오셔야 돼요. 여기 없음이라고 나오면 선생님이 답안 파일을 잘못 저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잘못 저장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파일을 답안 파일을 꺼내서 파일을 다른 이름 저장 누르신 다음에 다시 문서에 어디에요, 선생님? ITQ 폴더에 여기에다 자취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답안 파일에 다시 답안 전송을 누르시면 여기 있음으로 다시 뜨실 거예요. 그렇게 답안 전송에 우리 답안 전송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시면 이렇게 성공이라고 떠야지 여태까지 8번까지 한 답안이 지금 전송됐다. 감독관한테 전송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닫기 누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계속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전송하도록 할게요. 얘는 최소화 해놓고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문제하고 인터넷 이렇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8번까지 풀었어요. 그래서 9번 이렇게 보시면 9번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네이버에 선택하시고요. 네이버 지도 선택하시고 네이버 지도에 길 찾기, 그 다음에 도보, 그 다음에 출발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불국사에서 불국사가 아니라 불국사에 다보탑이네요. 그러면 불국사에 다보탑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불국사 다보탑에서 도착지는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라고 나와 있죠? 신라를 빛낸 인물관 클릭하시고 그러면 길찾기 화면이 이렇게 제가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길찾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Alt 프린트 스크린 그냥 눌러도 되고 저는 밑에 아래쪽에 내가 작업 표시줄 여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저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최소화 이렇게 놓으시면 답지가 있죠. 답지를 선생님 꺼내서 답지를 이렇게 놓으시면 얘는 답지가 좀 커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크게 놓고 여기 9번 문제의 답지에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답지가 그대로 붙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붙고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크기를 150, 그 다음에 여기 스핀 버튼을 한번 클릭하셔서 100 하고 크기 고정하라고 그랬어요. 크기 고정하고 꼭 설정 누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정 눌렀을 때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내가 마우스 갖다 놨을 때 X 표시 나와야 돼요. 크기 기종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를 아래쪽에 내려놓고 얘 화면은 이렇게 크게 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크게 하고 지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지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크게 놓고 볼게요.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28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까지 선생님 글씨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위 하셔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컨트롤 검색창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28회, 28회 도시 하고, 우리는 N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8회, 제28회 유행 기후변화 협약, 여기, 요거는 선생님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도시 이렇게 저는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양시 했더니 여기 2020년도라고 나오죠, 선생님? 2020년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럼 좀 더 아래로 내려서 28차 고향 특례시가 참여를 했나 봐요. 28차 유엔 기후 협약 해가지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아래 있네요. 그쵸? 그리고 봤더니 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라고 나와 있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바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미 한번 답을 유추해 냈어요. 그럼 이 여기 내용 중에서 다시 답을 한번 찾아보려면 위에 F3을 눌러서 이것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어요. 여기 내용 중에 내가 검색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검색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검색하는 건 F3를 눌러서 여기에 두바이라고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바이는 12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색칠이 이렇게 나오죠. 색칠 부분이 두바이라고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검색창에 여기 12개 중에서 두 번째 12개를 찾았는데 두 번째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버튼,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바이, 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협약이라고 계속 나오죠, 선생님? 12개나 찾은 거예요. 12개나. 그러면 얘 두바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내가 여기 아래 꺽쇠를 누를 때마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은 걸 움직이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바이라는 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답지를 클릭하시고 10번 문제는 두바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 저는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외교부 해외 여행 경보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대요.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여행 경보 제도에 적색, 적색 색, 적색 색경보, 적색 색경보, 돼 있는 오세아니아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여행 경보제도 하고 엔터 누르시고 이렇게
적색 경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이라는 곳에서 여행 정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여기 외교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어떤 거예요? 적색 색 경보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겠죠? 3단계 적색 경보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본도 선생님, 적색 경보가 있는데요. 지진 때문에 그러나 봐요, 선생님. 일본도 적색 경보 나라네요. 적색 경보에 해당하네요. 몰랐네요, 선생님. 이렇게 쭉 내리시면 오세아니아 해당되는 나라는 파푸아 뉴기니네요.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선생님, 파푸아 뉴기니를 클릭하면 네, 지역 파푸아 뉴기니 여기 나라를 저는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누를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답지에 와서 11번 답을 컨트롤 V 눌러서 텍스트 형식으로 파푸아뉴기니 여기는 오타날 확률이 있어 제가 이름이 길고 익숙지 않은 우리 타이핑을 할 때 익숙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와서 최소화할게요. 한번 들어와서 제가 여기 나라 이름을 드래그해서 오타내지 않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는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지우시고 이제 12번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3년도 세계 유명 미술 특별전이래요. 그럼 검색창에다가 2023 세계 유명 미술 특별전이라고 엔터 눌러볼게요. 포스터 이미지를 가져와라 나와 있죠. 포스터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미래 저편에 대전 1053, 2023이라고 돼 있는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검색창에 이렇게 보시면 세계 유명 미술 특별전 제목 똑같죠? 제목은 어디서 열렸대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대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이 대전이 열린대요. 요거는 23년도 2월 19일까지, 24년 2월 19일 날 올린 거고요. 2월 25일까지 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위에 처음에 딱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 얘네들은 기간이 지나면, 어, 빨리빨리 새로운 게 또 전시를 하기 때문에 예전 거는 좀 팝업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긴다는 기보다는 다른 검색창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2020 대전 시립미술관이라는 거 좀 더 내리면 대전 시립미술관이라는 거 여기 협력 업체에서도 한대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미술관 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전시립미술관을 한 번 더 검색해 볼게요. 미술관 있어요. 미술관 클릭하시면 미술관 사이트가 여기 보이죠, 선생님? 대전시립미술관. 음, 대전시립미술관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조금 클릭하셔서 포스터라고 했어요. 포스터. 조금만 줄일게요, 선생님. 포스터에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화면을 크게 할게요.
화면을 크게 하면 네, 줄이려고 봤는데 줄였을 때 여기 위에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아서 빨리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조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전시 아까 문제에 보시면 여기 특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시예요. 그 미래 전시 이름은 미래 저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 우리는 지금 전시하는 게 아니죠. 현재 예정 아니고요. 얘는 지난 전시예요. 그래서 지난 전시를 클릭하시면 지난 전시에 우리 2023이라고 그랬어요. 2023년도 거 클릭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세계 유명 미술 특별전이 있고요. 협력 특별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여기 유명이죠. 유명 미술 특별전이니까 얘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예, 포스터가 있으죠? 여기 포스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고 이미지 복사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미지 복사가 안 되면 선생님 캡처하라고 했어요. 이미지 복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캡처 그다음에 답안지에 와서 12-1번에 우클릭 눌러서 붙이기. 우리는 그림을 붙일 때는 원본 형식으로 유지해서 붙이는 걸 네, 이렇게 그래야 원본 전체가 와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본이 와서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답지는 내려놓을게요. 문제를 보시면 열린 수장고 기획전이래요. 열린 수장고 기획전. 딕테 러브 포엠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전시로 우리도 어차피 이게 지금 지난 전시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선생님 2023년도에 누르셔야 돼요. 2023년도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바로 네. 네. 열린 수장고 기획전 딕테 러브 포엠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지금 23이거든요. 지금 24년도기 때문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전시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도 2월 달 거기 때문에 조금 지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린 수장고 기획전 얘를 터치하시면 문제가 뭐였냐면요, 선생님. 출품 작가 이름이에요. 출품 작가 이름. 보시면 출품 작가는 안옥현이네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답안지를 클릭하셔서 컨트롤 V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 12-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소장품의 고스트 시리즈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고스트 시리즈의 제작 연도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소장품 검색 누르시고 소장품 검색창에 클릭하셔서 고스트 시리즈라고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목이 고스트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검색 누르시면 고스트 시리즈가 하나 있네요. 얘 하나를 마우스 갖다 놨더니 상세 보기 클릭하시면 제작 연도는 2007년이 나와 있네요. 2007년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셔서 답지에 와서 컨트롤 V 누르시고 텍스트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답지 잠깐 내려놓고
얘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창을 닫고요. 마지막 문제를 한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알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소는 보통은 찾아보기 이런 데서 오시는 길 뭐 이런 곳에서 선생님 알 수 있죠? 오시는 길 이런 곳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제가 주소는 항상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여기 밑에 보시면 둔산대로라고 돼 있네요. 둔산대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주소예요? 도로명 주소지요? 무슨 동, 무슨 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예전 집원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슨 로라고 돼 있으면 우리 도로명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시거나 여기 오시는 길 있네요. 오시는 길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냥 저는 여기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고 얘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답지에 클릭하신 다음에 답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지를 다 입력을 하셨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선생님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나는 제대로 잘 됐다 하시면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창을 닫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뒤에 창은 모두 닫으셔도 이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답안 전송 한 번 더 누르시고요. 한 번 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까 분명히 있을 때서 여기 보시면 성공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8번까지밖에 안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다 하신 다음에 답안 전송 누르시고요. 확인 꼭 눌러주셔서 여기 성공이라고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답안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전송 누르시고요. 전송 누르셔서 확인 누르고 닫기. 나는 이래도 불안하다 그러시면 감독관님한테 감독관님 이거 혹시 갔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확인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X 버튼 닫으시고 시험 종료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들이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부분은 감독관들이 처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시험 종료 누르고 얘도 시험 종료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제가 문제 요거 다운로드가 안 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제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문제 유형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4월달 문제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에 2024-04 인터넷 4월달 문제의 C 유형을 한번 볼게요. C 유형을 한번 보면 잠시 내려놓고요. 화면을 좀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하면 여기 위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 여기 항상 1번은 여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작성 요령 여기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1번, 2번 뭐요 문제도 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국제 전화번호, 국가번호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국가번호하고 요 번호 뒤에다 요 번호를 치면 여기 나라가 나와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URL도 선생님, URL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URL 주소와 답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 제가 요거 5번 문제 요거 때문에 선생님들 요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가 보시면 선생님들이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별 토지, 개별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기준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를 선생님들이 검색하시는 내용인데요. 거기 지역은 이렇게 검색을 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준 공시지가 있자는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잠시 이렇게 조금만 작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구글을 클릭했어요, 선생님. 구글 클릭했고 구글을 클릭해서 잠시 이렇게 해놓고 네이버 들어갔어요.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는데 표준 표준, 표준,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려는 글씨가 나와서 자동 검색이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래요.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로 가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이 사이트하고 여기 주소. 여기 URL 여기 www. 주소를 보시면 여기 같은 주소지요, 선생님? 같은 사이트에 표준지 공시지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주소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주소 입력하는 창이에요. 그럼 얘는 몇 년도예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2024년도 거죠? 그럼 2024년도 거 연도는 우리가 여기서 23년도 거다, 22년도 거다 찾을 수 있어요, 다. 그럼 선생님들 혹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으시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겠죠? 24년도 거, 경상남도, 여기 경상남도를 찾으시면 되겠죠? 화면 휠로 움직여서 경상남도를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시군구,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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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주시 있네요. 진주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망경동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이니까 망경동 디귿 다음에 미음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망경동 클릭하고 검색 누르시면 아래쪽에 검색 내용이 쭉 떠요. 그러면 쭉 뜨면 여기 육거리 남서측 인근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9-15 주소가 39-15 육거리 남서측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리적 위치를 남서측 인근 육거리 돼 있는데 얘는 북서측이죠. 얘는 육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북서측이네요. 그럼 다시 내려서 하면은 여기 있네요. 육거리 남서측 그리고 주소가 망경동 39-15 39-15 똑같죠, 선생님? 망경동 39-15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공시지가 원 단위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아까 14번이었어요. 여기 14번 망경동 39-15 공시지가가 157만 7천 원이네요. 얘는 블럭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답지에다가 제가 아까 답지를 지워버렸네요, 선생님. 답지를 지웠으면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서 답지를 하나 우리 아까 어디 있었지요? 파일에 답안지 문서에 ITQ 폴더에 답안 파일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파일을 꺼내서 여기 몇 번 문제였어요, 선생님 아까? 우리 5번 문제였죠? 5번에다가 여기다가 157만 7천 원 하나 둘 셋 7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에 원 단위로 여기 원 단위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자 써도록 하겠습니다. 원 쓰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소 버튼 누르시면 답이 우리가 여기 찾고자 하는 문제는 공시지가는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고 육거리에 어디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문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선생님.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고, 얘 문제는 닫을게요, 이제. 오른쪽에다 붙여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여기 11번 문제 어디서, 인터넷 문제에서 발치를 한 건데요. 몇 회에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ITQ 경진대회 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그냥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치를 해서 가져왔어요. 속리산 둘레길은 둘레길 코스 중에 금단산을 지나는 보은길 4구간의 시작점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검색창에 네이버 클릭하시고 네이버 여기에 속리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속리산 둘레라고 했더니 여기 둘레길이라고 나와요. 둘레길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 속리산 둘레길 나오죠? 여기 둘레길 클릭하시고 그러면 요건 팝업 창은 닫기 누르시고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제가 선생님 화면을 크게 하시면 여기 속리산 둘레길의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찾으실 수 있어요. 둘레길 소개하는 거, 구간별 정보들이 소개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아까 문제가 여기 보험길 4구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서 구간별 보험길 4구간, 보험길 4구간을 클릭하면 보행길 4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밑으로 화면을 이렇게 내리시면 금단산 정상이라고 아까 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금단산을 지나는, 그쵸? 금단산을 지나는, 금단산을 지나서 가지 여기 금단산이죠? 금단산을 지나서, 요렇게 대원리 마을회관에서 출발하나 봐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시작점 대원리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블럭이 잡히면 복사가 가능하고 드래그 했을 때 블럭이 잡히지 않으면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타이핑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컨트롤 C 눌러서 답지에 11번 문제에 11번 문제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누르셔서 텍스트 형식으로 대원리 마을회관 시작점이다라고 선생님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닫아보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 풀어본 문제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발치를 해봤고요. 만약에 여기 4회 저희가 4월 달 거, 5월 달 거 우리가 풀어보진 않았잖아요. 3월 달 거 풀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직 우리 시험 보려면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복 연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안 되는 부분에 우리 사이트 카카오톡 만들었잖아요. 카카오톡에다가 선생님 어떤 부분이 잘 안 돼요? 라고 올리시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요 답도 X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하시고 회의실에